안녕하세요. 퇴근길에 혹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계신다면 잠시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제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한 남자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느껴지는 그 인자한 시선을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빨간색 앞치마를 두르고 하얀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 뿔테 안경 너머로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 동상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KFC의 창업주 커널 샌더스입니다. 그 푸근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 할아버지는 평생 맛있는 치킨이나 튀기면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았겠구나 하고 말이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인자한 미소가 세상의 편견과 무시를 감추기 위한 철저한 가면이었다면 어떨까요?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경쟁자에게 총을 쏴서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 했던 무법자였고 65살이 될 때까지 하는 일마다 쫄딱 망해서 숲속에서 살자 직전까지 갔던 실패의 아이콘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치킨 제국은 그가 낡은 자동차 뒷좌석에서 쪽잠을 자며 흘린 피눈물 위에서 세워진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다면요. 오늘은 우리가 감쪽같이 속고 있었던 KFC 할아버지의 진짜 얼굴, 그 하얀 양복 속에 감춰진 피 냄새나고 기름진 전쟁 같은 인생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다음에 마주칠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더 짠하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아주 오래전인 189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시골 마을, 흙먼지 날리는 그곳에 샌더스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금수저였냐고요? 아니요, 흙수저도 못 되는 무수저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가혹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거든요. 어머니가 통조림 공장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 6살짜리 샌더스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생들의 기저귀를 갈고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맛있게 먹는 그 치킨 조리법의 기초는 사실 요리 학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6살 꼬마의 부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잔인한 게 불행은 꼭 때를 지어 몰려오잖아요.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새로 온 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샌더스를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툭하면 발길질을 해댔고 폭언을 일삼았죠. 어린 샌더스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지옥이었습니다. 결국 12살이 되던 해 이 깡다구 있는 소녀는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집을 뛰쳐나옵니다. 더러워서 내가 나가고 만다 라면서요. 그때부터 샌더스의 인생은 그야말로 밑바닥 직업 체험 40년이라는 처절한 다큐멘터리가 시작됩니다. 농장 일꾼, 전차 운전사, 철도원, 보험 외판원, 타이어 영업사원, 심지어 나이를 속여 쿠바에 가서 군인 노릇까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직업이 많았냐고요? 능력이 좋아서 스카우트 된 게 아닙니다. 성질이 너무 불같아서 가는 곳마다 해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철도 회사 다닐 때는 동료랑 사소한 일로 주먹 다짐을 해서 잘리고 변호사가 해보겠다고 밤새 법전을 달달 외워 법정에 섰는데 재판 도중에 의뢰인이랑 싸워서 자격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가 법정에서 자기 의뢰인을 패다니요. 그만큼 샌더스는 타협을 모르는 야생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치이고 깨지다 보니 어느덧 40살이 되었습니다. 보통 남자라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인생의 안정을 찾을 나이에 샌더스에게 남은 건 이혼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과 텅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무능력한 그를 견디다 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 버렸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하는 족족 망할까? 보통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술이나 마시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사회를 원망했겠죠. 그런데 샌더스는 달랐습니다. 1930년 대공황 때 남들 다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켄터키주 코빈이라는 깡촌의 주유소를 하나 냅니다. 여기서 그의 동물적인 사업 감각이 발동합니다.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오는 트럭 운전사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들 배가 고파서 눈이 퀭한 겁니다. 당시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게 없었거든요. 저 사람들한테 밥을 팔면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주유소 한 구석 창고에 식탁 하나 놓고 밥 장사를 시작합니다. 메뉴는 뭐였냐? 자기가 6살 때부터 동생들 먹이려고 튀기던 닭튀김이었습니다. 이게 대박이 납니다. 야, 저기 코빈 주유소에 가면 기름 넣는 건 둘째치고 치킨 맛이 기가 막히더라 하는 소문이 나면서 주유소보다 식당이 더 잘 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샌더스는 신나서 주유소 건너편에 번듯하게 샌더스 카페라는 식당과 모텔을 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서부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경쟁 업체와의 총격전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인자한 할아버지가 총을 쐈다니 상상이 안 가시죠? 경쟁 주유소 사장이었던 매트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배가 아팠던 겁니다. 샌더슨의 가게만 잘 되니까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밤마다 몰래 와서 샌더슨의 광고판에 페인트 칠을 하고 도망갑니다. 샌더스가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또 광고판을 훼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샌더스는 직원 2명을 데리고 현장을 덮칩니다. 그러자 스튜어트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쏩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샌더스의 옆에 서 있던 직원이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사망합니다. 눈앞에서 직원이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갔겠지만 샌더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품에서 총을 꺼내 응사했습니다. 탕탕.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스튜어트는 어깨에 총을 맞고 제압당합니다. 결국 스튜어트는 살인죄로 감옥에 가고 샌더스는 정당방위로 풀려납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거칠고 물러서지 않는 성격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그 하얀 양복의 신사는 사실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경쟁자가 감옥에 가고 나니 사업은 날개를 답니다.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뤘고 켄터키 주지사가 와서 밥을 먹고 감동해서 당신은 우리 주의 자랑이요 하면서 커널, 즉 대령이라는 명예 호칭까지 줬으니까요. 이때 샌더스는 인생 최대의 발명품을 만듭니다. 바로 압력 튀김기입니다. 당시 치킨은 팬에 기름을 붓고 튀기는 방식이라 조리 시간이 30분이나 걸렸습니다. 배고픈 운전사들은 기다리다 지쳐 나가기 일쑤였죠. 성질 급한 샌더스는 이게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튀기지 어떻게 하면 속까지 다 익히지 하고 말이죠. 고민하다가 당시 막 발명된 압력 밥솥을 보고 미친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기름을 부어서 튀기면 어떨까 하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자칫하면 압력을 못 이겨 밥솥이 폭발해서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는 수없는 실험 끝에 9분 만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치킨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여기에 그 전설의 11가지 비밀 양념까지 완성했죠. 아, 이제 고생 끝이구나. 나도 이제 좀 살만하다. 60대가 된 샌더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당 잘 되지, 돈 잘 벌지, 지역 유지 소리 듣지. 남은 인생은 떵떵거리며 살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짓궂었습니다. 아니, 잔인했습니다. 1955년 샌더스의 나이 65살이 되던 해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하필이면 샌더슨의 식당 앞을 지나던 25번 국도를 쏙 피해서 새 도로가 뚫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식당 앞 도로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차가 안 다니는데 밥을 누가 먹습니까? 매출은 0이 됐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샌더스는 버티고 버티다 결국 파산 선고를 합니다. 경매장이 열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식당의 의자 하나, 접시 하나까지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모든 빚을 갚고 나니 그의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라진 날 65번째 생일날 그가 받은 선물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라에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사회보장연금 수표 105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10만 원 조금 넘는 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평생을 죽도록 일했습니다. 총격전까지 벌이면서 지켜낸 가게입니다. 그런데 늙고 병든 나이에 남은 건 달랑 10만 원뿐입니다. 샌더스는 숲속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때 유서를 쓰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이제 그만하자 라면서요. 그런데 유서를 쓰려고 종이 위에 펜을 올린 순간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난 누구보다 치킨을 잘 튀기잖아. 내 치킨 맛은 죄가 없잖아. 왜 내가 여기서 끝내야 하는데? 그는 유서 대신 계획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낡아빠진 포드 자동차 트렁크에 압력솥과 밀가루 포대, 그리고 마법의 양념 가루를 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기상천외했습니다. 식당을 차릴 돈이 없으니까 남의 식당에 가서 내 기술을 팔자. 일종의 무자본 창업이자 세계 최초의 프랜차이즈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다짜고짜 말합니다. 사장님, 닭 좀 줘봐요. 내가 기가 막힌 치킨을 만들어줄 테니 먹어보고 맛있으면 메뉴에 올립시다. 대신 닭 한 마리 팔릴 때마다 나한테 5센트, 우리 돈 50원만 떼줘요. 식당 주인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웬 꼬질꼬질한 노인네가 와서 주방을 내놓으라니 누가 줍니까?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쫓아냈습니다.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그는 쫓겨나면 차에 가서 잤습니다. 모텔비가 아까워서요. 한겨울에는 차 안이 너무 추워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떨면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유소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쉐이빙폼 대신 비누 거품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렁크에서 그 하얀 양복을 꺼내 털어 입었습니다. 그 하얀 양복이 사실은 그의 갑옷이었던 겁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냐. 나는 비즈니스맨이다. 나는 켄터키의 커널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거절당한 횟수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8번. 이게 말이 1008번이지 2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매일 두세 번씩 면전에서 욕먹고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멘탈이면 100번쯤에서 에이 더러워서 안 해 하고 집에 갔을 겁니다. 근데 샌더스는 왜 포기 안 했을까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돌아갈 집도 없고 반겨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치킨 가루가 든 압력솥이 전 우주였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배수진을 친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는 거절당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치킨이 맛없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맛을 모르는 거지. 다음 사람은 알 거야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1009번째.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피트 하먼이라는 식당 주인이 샌더스의 치킨을 맛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러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즉 KFC라는 이름이 처음 탄생하고 가족들이 사갈 수 있게 종이로 된 큰 양동이 버켓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입니다. 그 맛있는 치킨 소문이 나면서 망해가던 하먼의 식당 매출이 3배가 뛰었고 불과 4년 만에 가맹점이 400개가 넘게 생깁니다. 10만 원으로 시작한 노인이 수백억 자산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샌더스의 반전 매력은 성공한 뒤에도 계속됩니다. 회사가 너무 커지니까 74살 때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팝니다. 200만 달러 지금 가치로 수백억 원을 받고 평생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요. 이제 좀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 성격 못 버립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가 뭔가 아낀다고 싸구려 재료를 쓰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느 날 가맹점에 예고 없이 찾아가서 소스 맛을 보더니 기자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그레이비 소스가 아니야. 벽지에 바르는 풀 맛이라고 젠장 내 치킨을 쓰레기로 만들 셈이야 하고요. 심지어 자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내 얼굴 걸고 장사하면서 맛없는 거 팔지 마라. 내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경영진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꼰대였겠지만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돈보다 자존심 맛에 대한 정직함을 지키는 그 모습이 진짜 장인으로 보였으니까요. 샌더스는 90세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흰 양복을 입고 전 세계 매장을 돌았습니다. 비행기 1등석도 마다하고 이코노미석 타고 다니면서 옆자리 승객한테 내 치킨 먹어봤어 하고 자랑했다고 하죠. 그는 마지막까지 회장님이 아니라 요리사로 남길 원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KFC 할아버지 동상을 떠올려 보세요. 여전히 인자한 미소지만 이제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그 하얀 양복엔 피 튀기는 총격전의 화약 냄새가 배어 있고 낡은 차에서 쪽잠 자던 쉰땀 냄새가 섞여 있고 1008번 머리를 조아리던 굴욕의 눈물이 묻어 있다는 걸요. 우리는 살면서 한두 번 거절당했다고 혹은 나이가 좀 찼다고 이번 생은 글렀어 라며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65살의 빈털터리 노인도 해냈습니다. 그것도 1000번을 깨지면서요. 샌더스가 만약 1008번째에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하고 차를 돌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맛있는 치킨을 못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면접에서 떨어져서 사업이 안 풀려서 아니면 늦은 나이에 무언가를 시작하기 두려워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치킨 한 조각 드시면서 샌더스 할아버지한테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1000번 넘게 까이면 기분이 어때요? 어떻게 버텼어요? 라고요. 그럼 아마 그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봐 젊은 친구 엄살 피우지 마. 나는 65에 시작했어. 자네는 아직 멀었잖아. 가서 한 번만 더 두드려봐. 그 문 뒤에 대박이 있을지 누가 알아?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문을 두드려 보기도 전에 겁먹고 도망치는 것 아닐까요? 1009번째의 기적을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